라케리스. 그녀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최고의 여신입니다. 평화로운 오르비스에 머물러도 모자랄 고귀한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커닝시티를 위협하기 시작한 존재 킹슬라임. 그 괴물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커닝시티의 뒷골목 그 슬럼가 한복판으로 주저없이 내려왔죠. 그녀는 자매인 클로토, 네일리아와 함께 위협을 막아줄 모험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 해도 준비되지 않은 어리숙한 모험가를 무작정 하수구 깊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는 법. 라케리스는 하수구 문 앞을 지키며 찾아온 모험가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리로 나가 가능성 있는 모험가들을 한데 모았고, 클로토는 그 거대한 위협을 제압할 수 있는지 모험가들의 단단한 힘과 정교한 지혜를 철저하게 시험했으며, 네일리아는 혹여나 한계를 느끼고 궁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언제든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따뜻한 구원의 역할을 맡았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모험가들. 그들이 마침내 어두운 슬리피우드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땐 거대한 킹슬라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그 괴물을 물리치고 라케리스 자매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며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축복을 내려주었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슬럼가의 어둠 속까지 직접 내려와 신중함과 사랑으로 커닝시티를 위협에서부터 구원한 존재 라케리스. 그녀는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선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하수구, 생기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던 커닝시티의 지하 깊은 곳에 라케리스는 자신의 신비로운 마법약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메마르고 칙칙했던 하수구 구석구석에 거대한 식물들이 싹을 틔우며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마법은 식물에 그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경이로운 기적으로까지 이어졌죠. 모든 것이 오염되고 시들어가던 커닝시티에서 이런 생명의 탄생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고 기쁜 기적이었습니다. 잿빛 슬럼가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가장 낮은 곳에 희망을 뿌린 존재 라케리스. 그녀는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메이플월드 최악의 여신입니다.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성장의 마법약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어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로울 거라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약을 완성하기 위한 그녀의 집념과 노력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마법약을 완성해냈지만 오르비스는 실험을 진행하기엔 너무나 눈에 띄는 장소였죠. 실험을 위해 지상에서 가장 어둡고 음침한 마을 커닝시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지하 하수도, 기분 나쁜 늪지대를 지나 도착한 슬리피우드의 깊은 구석이라면 그 누구의 눈도 피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실험을 위해 가장 무해해 보이는 조그만 슬라임들에게 마법약을 뿌렸습니다. 약에 닿은 슬라임들이 순식간에 거대해지는 것을 보며 크게 기뻐했죠. 약효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라임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죠. 끝없이 거대해지는 슬라임을 보며 그제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는 괴물의 모습에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쳐 나오고 말았죠. 도망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죄책감에 결국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험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슬리피우드 깊은 곳 거대한 괴물을 막아내기 위해 그녀가 필사적으로 모험가를 모은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해진 슬라임의 번식력은 작은 슬라임 시절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 거대한 슬라임은 아무리 물리쳐도 어디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진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라케리스가 저지른 만행의 시작이었죠. 킹슬라임을 막아내는 상황 속에서도 마법약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또다시 새로운 마법약을 개발해낸 그녀는 지난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하수구 속 조그만 식물에 실험을 진행했죠. 이번에도 결과는 대성공인 듯 했습니다. 보잘것없이 피어있던 조그만 보라색 식물이 마법약에 닿자마자 거대하게 자라났고 그녀는 다시 한번 크게 기뻐했죠.
하지만 그것은 커닝시티에 닥쳐올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을 때는 극소량에 불과했던 성분이었으나 마법약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그 식물은 한 번 빠지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악마 같은 중독성과 환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성을 품게 되었죠. 결국 그 오만한 실험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니, 마법약 연구를 향한 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버렸죠. 끝없는 연구와 거듭되는 실패, 오랜 시간 광기 어린 실험을 이어오던 어느 날, 피로와 집착에 짓눌린 나머지 연구 중이던 마법약을 실수로 하수도 바닥에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은 그녀는 불안과 찜찜함을 지우지 못한 채 틈틈이 하수도 깊은 곳을 살피며 서성였죠. 그러던 어느 날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수구에 썩은 물결을 헤치며 나타난 거대한 악어. 그것을 본 순간 직감했죠. 또다시 자신의 마법약이 저 기괴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마법약 때문에 저런 게 생겼을 리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었죠. 하수도 속 그 거대한 악어는 라케리스가 커닝시티에 풀어놓은 또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지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킹슬라임, 환각을 부르는 보라색 꽃, 그리고 하수구의 괴물 다일까지. 그토록 수많은 재앙을 만들어내고도 풀어놓은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또다시 새로운 성장의 마법약을 완성한 그녀는 이번만큼은 완벽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역사상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냈다고 자만했죠. 섣불리 사람에게 바로 시험할 수는 없었기에 고민하던 중 한 가지 훌륭하다고 착각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지하철 어둠 속을 배회하는 주니어 레이스들이었죠. 이미 죽은 영혼들이지만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주니어 레이스들이 잔뜩 출몰하는 지하철 깊은 곳에 마법약을 슬그머니 두고 멀찍이서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성공처럼 보였죠. 마법약을 마신 주니어 레이스들은 몸집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레이스로 변모했으니까요. 레이스들에게 떨어지는 이상한 기운의 약. 그것이 그녀가 실험에 사용한 마법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성공으로 보였던 그 약은 모든 마법약 중 최악의 작품이었죠. 마법약을 들이킨 레이스들에게는 기이한 특징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는 자기 회복 능력이었죠. 언뜻 보면 스스로를 회복하는 게 왜 최악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종족의 관점을 바꿔보면 섬뜩한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클레릭의 힐 마법이 살리려는 정반대의 생명력 작용 때문에 언데드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레이스는 이미 죽어있는 언데드 몬스터입니다. 생명체와 반대로 점점 죽어갈 때 비로소 체력이 회복되는 존재들이죠. 언데드인 레이스가 체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명체는 점점 죽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 마법약은 일반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었던 것이죠. 만약 레이스가 아닌 평범한 생명체가 그 약을 먹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법약도 실패하고 레이스라는 또 다른 위협까지 만들었던 것이죠. 커닝시티의 JM은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라케리스, 그자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작 라케리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왜 JM이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경계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듭되는 비극과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녀의 실험.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를 위해 마법약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애로운 여신의 모습 뒤에 광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라케리스 세 자매는 모두 여신입니다. 메이플 월드의 여신 미네르바와 완벽히 닮은 의상과 외형만 보아도 그녀들이 보통 존재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녀들의 고향 또한 오르비스입니다. 실제로 게임 속 라케리스의 사고일지를 살펴보면 오르비스에 머물던 미네르바 여신이 일기를 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신도 역시 따라 쓰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죠. 네일리아, 라케리스, 클로토 이 세 자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의 새 여신인
아트로포스, 라케시스, 클로토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은 살짝 변형되었지만 파티 퀘스트 속 역할과 신화 속 권능을 비교해보면 매우 깊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죠. 첫째, 신화 속 클로토는 생명의 실타래를 물레에 걸어 운명을 시작하고 태어날 자를 결정하는 여신입니다. 파티 퀘스트의 클로토 역시 모험가들에게 까다로운 시련을 던지며 이들이 하수도 깊은 곳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신화 속 라케시스는 사람이 살아갈 운명의 실의 길이를 재고 몫을 나누어주는 여신입니다. 즉, 인생의 무대에 올라설 이들의 할당량과 배분을 정하는 역할이죠. 파티 퀘스트의 라케리스 또한 커닝시티의 중심에 서서 모험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도전할 기회와 몫을 나누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화 속 아트로포스는 정해진 시간이 다했을 때 가위로 생명의 실을 잘라 여정을 끝맺는 여신입니다. 이름이 바뀐 네일리아는 임무가 끝나거나 한계에 다다른 모험가들을 무사히 밖으로 내보내며 그들의 도전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처럼 라케리스 세 자매는 커닝시티 파티 퀘스트 속에서 모험가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여신들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